저는 제목을 유기 농산물 생산 및 판별 방법을 아시나요? 요것만 가지고 책을 써내려 가다 보니까 너무 단출하고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이 반도 안 돼요.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서 3분의 2 내용을 유기 농산물은 나, 가족, 후손의 희망인가라는 걸 붙여서 마지막 그 뒤에 붙인 것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농장명은 제가 한 가지 그 가람 농장이라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세금만 내고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그동안 휴직 상태인데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유기농산물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앞으로 구성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볼까 하는 거예요. 대표자는 협동조합이니까 뭐 대표 뽑은 사람이고 여기 다치니까 제가 제 이름을 감히 올려놨습니다. 사업계획은 맞춤형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주안을 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판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받아서 파는 데 주안을 두고, 그 다음에 실소비자와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중국 가서 고액으로 유기농산물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너는 국내 걸 안 먹냐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신뢰감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유통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돼서 직거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농민이 살 길은 점점 어렵게 된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통의 중간 유통구조에서 많은 이점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 동기 및 목적은 확실하고 증명이 가능한 유기농산물의 재배 및 생산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을 한데, 여기서 얘기한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유기농산물 처음서부터 생산한 전 과정을 계속 올림으로써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소득 증대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제가 이 소책자에 얼핏하게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가장 핵심은 일정한 수입원을 가지고 또 재배 경쟁을 보장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지난번 그 화성시장이 화성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급식에 재료를 갖다 1년 동안 농민으로 계약을 해서 월급 형식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그게 거론되게끔 저도 앞으로 10년 내까지 만일에 제가 유기농산물 협동조합을 운영을 한다면 그거를 반드시 걸고 넘어가서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이익증대와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계층을 확대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계층은 제가 소책자에 보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을 누가 먹느냐 하고 쭉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전업 가정주부로서, 그 다음에 학력 차이가 높은 수준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약간 중간 아래 수준의 유기농업을 선호하고, 그리고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정도의 유기농산물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학자들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소비자의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확충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소득층으로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자 하고 이 소책자에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책자 목록은 제일 먼저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진실과 오해. 우리는 우리 동양에는 농업 민족이고 서양은 이게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많은 것은 서양 민족이 많고 동양 민족은 예로부터 비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채가 좋으면 그 사람 재산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에 대해서 고심하는데 여기 제1번 타자가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다. 쌀 소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소체류가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제가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우리 농산물의 먹을거리 진실과 오해에서 흰 쌀밥은 몸에 안 좋냐, 그 다음에 키가 크려면 쌀밥보다 고기를 먹어야 한다, 음식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풀자, 그 다음에 먹거리에 섞이는 결과 양분적인 관건이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나오다가 한 가지 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진실과 순대 선택은 별개라는, 우리가 진실이 있지만은 순대 선택은 별개라는 대표적인 예가 오겹살입니다. 오겹살은 축산업에 근무하시는 우리가 그만 알지만은 돼지를 잡아서 겉에 있는 털만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오겹살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거하면 삼겹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겹살은 더 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쁜 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음식점에 가보면 오겹살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진실과 소비자의 선택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농민이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농민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제일 먼저 달라고 놓고, 두 번째는 그 유기농산물이라는 건 뭐냐 하는 이런 것을 넣습니다. 유기농산물 하면은 제일 먼저 유기농산물의 단계를 보면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무농약이라는 걸 놓고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무농약 벌레 먹은 거, 뭐 못생긴 거 이런 건데 그것이 유기농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비싼 가격으로 판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게을러만 되는 겁니다. 농약을 뿌리고 게을러만 바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 객관적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의 재배 방법은 책에 나오고, 여기 제가 유기농 기능사 시험을 쭉 봅니다. 유기농업의 재배 방법은 이라든가 요령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두번째는 내가 유기농업에 이렇게 하면 농사를 짓겠다면 새로운 유기농업의 기법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뭐 우농농법, 무슨 농법, 이것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서 유기농업은 누구든지 자기가 머리를 써서 만들면 된다. 자기 투질에 맞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판별 요령도 바로 전에 얘기한 식으로 유기농이 가장 다 판별이 제일 문제는 제일 먼저 양분을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경추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인데 이거 중에 하나만 소홀히 하면은 유기농업을 한 것처럼 모든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강물도 유기농과 무기농을 강물 농장 주인한테 갖다 줘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 매끈한 건 유기농업이고, 정상적으로 관행농업이고, 거칠은 건 유기농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게으르면은 관행처럼 거칠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여기서 만들어놨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건강식품은 각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강식품과 장수의 연관성,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궁합, 이런 것까지 여기서 동의보에서 말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보고 지역별 향토 음식의 건강과 장수의 연관의 두 단락을 같이 여기서 분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의 순리대로 하는 것이 바로 유기농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 동의보감의 제1단락에 보면은 모든 병은 만병의 근원은 먹는 데서 나오고, 다음에 모든 병이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약초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를 다른 형식으로 자연을 거스른다면 사람도 문제가 되고 자연도 문제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힐링과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요게 연관해서 있고, 마지막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 구조의 개선 방향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유통 과정을 단순화를 시켜서 생산자는 5%의 이득을, 그 다음에 소비자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통계통의 단순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직거래 방법이었는데, 여기는 현 정부가 들어서 제1차적으로 실행했고, 이거에 대해서 차관회의가 시행되고 현재 이거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타성 시장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모든 급식도 여기 일단락의 유기농업에 대한 그 정책을 지금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같은 그것을 쭉 계속 보고 마지막에 그 메시지는 갑자기 보니까 또 내가 책을 수없이 읽었는데 책 이름이 안 나타나는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이 중에서 그 제3의 물결에 대해서 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제2의, 제3의 현재 파도가 나한테 엄청나게 들어닥친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농업이 1만 년 걸렸답니다. 산업사회가 300년 걸렸고, 과학기술이 50년 현재입니다. 제4에는 부의 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의 이동 지식시간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힐링. 그 힐링과 연관되는 바로 그 농업. 그래서 앞으로 제4의 삶의 보람을 축복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향수 시대를 우리가 부과하려면은 유기농산물을 반드시 먹고 재배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